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영사 출판사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오은영 선생님은 말합니다. 말이 중요하다고. 아이를 혼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말로 표현을 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표현을 해줘야 사랑을 느끼고,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참 감사했으며, 매일매일 실전을 통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 책은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연인들에게,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녹음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연습하는 것처럼 아빠가 매일매일 우리의 말을 통해 사랑과 공감을 해준다면 아이도 부모도 너무나 행복한 날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출판사의 낭독 가이드라인에 맞춰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일부만 발췌하여 낭독하겠습니다. 그 외에 좋은 내용들도 많으니 꼭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꼭 뭘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통화를 방해하는 아들. 이럴 때 그래 알았어, 도와줄게. 그런데 이 통화가 끝나야지만 해줄 수 있어. 기다려. 라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아빠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고 싶어. 지금 아빠가 통화 중이니까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줄래? 라고 덧붙입니다. 통화가 다 끝난 뒤에는 아빠가 전화하는 동안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고도 이야기해 주세요.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아빠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고 싶어. 지금 아빠가 통화 중이니까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줄래? 그래도 매번 통화를 방해한다고요? 전화를 걸기 전 아이에게 미리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빠가 앞으로 10분 정도 통화를 할 건데 잘 기다려줄 수 있니? 라고요. 언제 몇 분 뒤에 통화를 끝낼 것인지 아이가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교구를 가지고 놀게 하거나 그림책을 보면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해두세요. 조금 나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기보단 구체적인 말로 양해를 구하고 대안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봅니다. 부모를 방해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아이가 부모 앞에서 아는 것을 잘난 척하듯 말합니다. 들어보니 한두 개는 맞는데 많은 부분이 틀렸어요. 이때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틀린 부분을 지적하기보다 오, 많이 알고 있네. 어디서 배웠어? 라고 표현해 주세요. 이야, 이건 내가 너한테 배웠네. 라고 한껏
축 켜 올려주세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려고 했더니 아이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이럴 때 그런가? 네가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하면서 아이와 함께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아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라는 칭찬을 듣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아이의 지식이나 의견이 맞든 틀리든 옳든 그르든 인정해주고 때로는 과장해서 시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모와 나누었던 대화는 느낌만 남아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당시 아빠가 우와 대단한데? 그런 것도 알아? 라면서 어깨를 쳐주던 모습, 자기를 대견해 하던 엄마의 표정, 그 표정을 보고 스스로 조금 우쭐하던 기분이 남아요. 그때 부모가 정색하고 자세히 가르쳐준 올바른 지식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오, 많이 알고 있네. 어디서 배웠어? 그런가? 네가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오래전에 외국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한 엄마가 자폐증이 있는 남자아이를 끔찍하게 아끼며 혼자 키웠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치던 어느 날 아이가 열이 심하게 났어요. 병원은 바위산 몇 개를 넘어야 갈 수 있습니다. 운전하기에는 위험한 날이지만 엄마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번쩍 번개가 치더니 돌덩이 하나가 산에서 굴러떨어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엄마의 차는 대굴대굴 바위산을 굴러 계곡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출동한 구조대가 차 안을 열어보니 엄마의 몸은 만신창이었어요. 어쩐 일인지 아이는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엄마는 대수술을 몇 번이나 했지만 깨어나지 못했어요.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매일 생사의 고비를 넘겼지만 아이의 일상은 사고 이전이나 이후나 비슷했어요. 딱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아이라 주변 사람들은 어쩌면 아이가 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다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를 돌보던 이모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병원 중환자실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온몸에 셀 수 없이 많은 주사바늘을 꽂고 있는 엄마를 보고도 아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아이의 반응을 보고 이모는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리고 몸을 숙여 엄마의 귀에 입을 대고 짧게 몇 마디 속삭였습니다. 그러곤 바로 이모 곁에 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 아이는 몇 달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엄마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가 머무르는 시간은 5분 남짓. 아이는 엄마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고는 바로 돌아와 이모의 손을 잡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이후 엄마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했답니다. 대화가 가능해졌을 때
이모는 물었어요. 도대체 그때 아이가 엄마 귀에 대고 뭐라고 말했느냐고요. 엄마는 굵은 눈물방울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매일 똑같은 말을 했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어요. 아이는요, 부모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이는 누구보다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줄 때,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에 부모가 행복감을 느끼듯 아이도 부모의 웃는 얼굴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가 실수를 해도 금방 용서해요. 부모가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면 언제든 부모가 내민 손을 잡아줍니다. 달려와서 부모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 때문에 힘들지만 아이에게 위로를 받을 때도 많아요. 우리가 아주 조금만 나아지려고 노력해도 아이는 정말 많이 달라져요. 물론 변화가 금세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깜짝 놀랄 변화가 생길 거예요. 아이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 주었으면 합니다. 성적은 잘 안 나왔지만 아빠가 보기엔 이번에 좀 열심히 하더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걸로 충분한 거야. 아이의 공부 문제에서 우리 부모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성적이 안 나왔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면 아는 것이 많아졌을 거예요. 실력이 좀 늘었을 겁니다. 힘든 것을 견뎌내는 힘이 더 강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육아도 그래요. 그저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생각만큼 잘 안 될 때도 있겠죠. 잘못도 하고 후회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 잘해보려고 하면 됩니다. 물론 다음에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노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노는 건 쉬운 걸까요? 특히 아이와 노는 것 어떠세요? 쉬우신가요? 많은 부모가 아이와 어떻게 놀아주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진료할 때 아이와 부모가 노는 모습을 지켜볼 때도 있는데요. 아예 노는 법을 모르는 부모도 있고요. 아이는 제쳐두고 혼자만 노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이와 놀아주기. 간단하게 2가지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하나, 아이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둘, 모르면 아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놀이를 선택할 때도 아이가 충분히 탐색하게 해주고 아이가 주도적으로 고르게 하면 돼요. 놀잇감을 골라와서 엄마, 우리 자동차 놀이하자 하면 와, 재미있겠다. 아빠는 어떤 것을 할까? 라고 대답해주면 됩니다. 이럴 때 그거는 재미없겠다. 다른 거 하자.
라고 반응하면 안 되겠죠. 노래하는 중에도 모르는 게 있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부모는 놀이라는 배에 탄 겁니다. 이 배의 선장은 아이입니다. 이 점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함께 놀다가 아이가 장난감 작동법 같은 것을 모른다면 혼잣말로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네 하면서 선장님을 배려하여 지혜롭게 알려주세요.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와, 재밌겠다. 아빠는 어떤 것을 할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네. 사랑을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육아, 마찬가지로 참 힘들어요. 아이를 정말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육아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깊숙이 품고 있는 그 뜨거운 진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육아입니다. 이 책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알려주는 내용을 읽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실전에 닥치면 다시 하던 대로 하게 돼요. 라는 말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우리는 자꾸만 하던 대로 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지나간 그 길로만 가려 할까요? 책에서 오은영 박사님은 말합니다. 아이의 변화, 육아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육아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칠 것인가? 라는 고민도 아이를 돕기 위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 또한 결국 말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말을 하고 살아요. 말을 조금만 달리하면 육아는 정말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하루하루 성장하는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돼보시는 건 어떨까요?